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현재 대학에서 강의를 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근데 이제 평생교육원이에요. 이대 평생교육원에 스피치와 인간관계라는 주제로 한 학기 수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등록금이 200만 원이에요. 안 놀라시네요. 돈 좀 많은 돈인데 어차피 내실 생각이 없으시니까 안 놀라시는 것 같은데요. 근데 200만 원이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한 12명만 받았어요. 원래는 20명이 정원이었는데 정원이 차지 않았어요. 돈도 너무 비싸고 마음에 안 들었나 보죠. 그래서 이제 12명으로 수업을 하는데요. 이분들은 주로 강연을 하시고 싶어 하세요. 그리고 강사가 되고 싶거나 이미 강사이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저한테 어떻게 하면 당신이 강연하는 조금 노하우가 있을 텐데 그걸 알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강연을 배운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의 질문을 받고 그때 생각을 한 거예요. 나는 어떻게 강의를 하는 거지? 저는 근데 그 학생분들이 질문을 하셔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일단 강의를 배운 적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저는 그러면 뭐로 생각하나 봤더니 이건 제가 제 노하우를 소개하는 겁니다. 굳이 노하우라고 하면 혹시 강연을 하시거나 누군가랑 이렇게 소통하실 일이 있으신 분은 써보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그냥 제 경험이니까. 저는 강의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보통 우리는 강의를 뭐라고 생각하죠? 교습, 또요. 교육. 여러분 교육하면 무슨 연관된 단어가 떠오르세요? 교육. 공부, 또요. 학교, 또 혼나는 거. 교육은 학교, 선생님, 혼나는 거. 지금 다 이런 단어가 연결이 돼 있네요. 저는 근데 소개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소개. 그러니까 내가 하는 거는 뭘 소개하는 거지 누구를 가리키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쉽게 말하면 소개팅을 주선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소개팅. 사실 이제 제가 여러분한테 말하고 싶은 건 제가 아니거든요. 제가 알게 된 그 무엇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를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제가 알게 된 그 무엇. 그것을 여러분한테 소개하는 일종의 소개팅 주선자인 것 같아요. 아까 우리 마이크 계속 이렇게 전달해주는 우리 스텝이 있는데 그 스텝이 총각이에요. 저희 연구소 직원이고. 그래서 최근에 계속 소개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부럽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좋겠다. 그런데 이 소개팅을 하는 이 친구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더 들려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강사 되고 싶어서 이제 회사에 들어온 친구니까 제가 그랬어요. 강연은 내가 보기엔 소개팅 주선하는 사람인 것 같다. 자, 이 사람도 잘 알고 이 사람도 잘 알아서 둘이 잘 맞을 것 같은 거를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뭔가 필요로 할 것 같으신 거를 제가 소개를 해드려야죠. 그러려면 또 제가 저쪽 세계도 뭘 좀 알아야 되잖아요. 제가 경험을 해봐서. 근데 소개팅의 핵심을 소개할게요. 소개팅의 핵심은 이쪽 사람도 알고 이쪽 사람도 알고 그리고 소개를 해주고 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빠져야 되는 것 같아요. 소개팅을 연결해주고 거기에 계속 있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네? 소개를 해주고 눈치도 없이 이 두 사람이 뭐가 잘 되든 안 되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빠져야죠. 근데 거기 계속 있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면서. 그래서 너 되게 잘 맞죠? 네, 이분은 이런 분이고 이분은 이런 분이에요. 되게 잘 맞죠? 네. 그리고 계속 근데 저녁 먹을 거예요? 어디로 가려고 그래? 아니 나도 거기 가려고. 응? 내가 소개해줬잖아 이 사람. 응? 나랑 되게 친한 사람이야. 이게 뭐냐면 자아 같더라고요. 자아.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선생이 제자를 양육하는 것도, 아니면 내가 무언가를 소개해 주는 것도요, 잘 알아서 소개해 주는 게 1단계지만 제가 보기엔 강연을 좀 잘하려면 내가 좀 빠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안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안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무슨 소리를 듣고 싶어요? 네? 칭찬. 무슨 칭찬이요? 그렇죠. 내가 주선해 줬다는 거를. 두 사람이 되게 분위기가 막 좋고 서로 대화하는데, 내가 소개를 시켜준 사람이야, 이 사람. 내가. 지금 내 자아를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러는 경우는 보통 어리거나 외롭거나 자존감이 되게 낮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연결해주고 빠져야 이 사람들이 결혼하고 나서 그 사람이 좋을 때마다 누가 생각이 나요? 소개해준 사람이 생각이 나잖아요. 그래야 그 사람이 기분 좋게 남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계속 남는 거죠. 근데 그때 느끼는 거예요. 아, 우리는 어떨 때 안 빠지나. 그래서 강의를 좀 잘하려면 제가 보기에는 양쪽을 잘 알아야 한다. 두 번째 되게 간단한 기술은 뭐라고요? 내가 빠져줘야 내가 남는 거다. 근데 내가 남아서 내가 추해질 수 있더라고요. 어머니, 아버지 되시는 분이나 어른 되시는 분이나 선배가 되시는 분이 계시면 잘 소개하고 빠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삶의 결정은 내가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소개시켜준 삶이랑 얘랑 결혼할지 안 할지는 그건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자꾸 거기에 내 경험이고 이게 맞으니까 넌 해 라고 하면 좋은 것도 있지만 안 좋은 게 더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두 번째 제 강연에 무슨 기술을 생각하나 봤더니요, 강의는 교육이 아니라 공연이라고 좀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뭔가 이렇게 가리키려고 하지 않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영화 배우 하고 있거든요. 제가 그 깐느 간 영화 아시죠? 깐느에 지금 영화가 한국 영화 상업 영화 크게 두 개 갔어요. 곡성하고 아가씨하고. 아가씨는 경쟁 부분, 곡성은 비경쟁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가씨는 잘 되면 황금 종려상 받을 수 있어요. 저 그 영화 오디션 받다가 떨어졌잖아요. 잘 안 될 거예요, 그 영화는. 안 돼야 돼요. 제가 떨어졌으니까 안 돼야 돼요. 그런데 제가 계속 오디션을 보면서 그 선배 연기자들한테 이렇게 좀 코칭을 받고 있는데요. 저보고 뭐라고 하냐면 이러는 거예요. 김 선생님, 제가 저는 왜 영화를 하려고 합니다. 왜 영화를 하려고 합니다. 딱 이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김 선생님, 보세요. 연기는 표현되어지는 거지 설명하는 게 아닌데, 당신은 지금도 계속 설명하잖아요. 자기가 왜 영화 하려고 하는지를. 설명하지 마세요. 그냥 표현하세요. 근데 이게 교육과 공연의 또 큰 차이인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강연은 어떻게 보면 제가 보기에 막 설명한다기보다 제가 이게 설명하려고 할 때 좀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제가 어떤 장면을 딱 공연할 때 여러분이 딱 웃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대부분 여러분이 웃을 때 보면 제가 뭔가를 흉내내거나 사장님 흉내를 낼 때요. 김 교수님 이럴 때, 그럴 때 여러분이 딱 반응을 하고 제가 딱 설명을 하잖아요. 그럼 공기가 딱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확실한 건,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지금 교육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제가 보기엔 설명은 이게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냥 딱 자기가 뭘 하는 것만 그 사람한테 되게 조금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요즘에 계속 생각하는 게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두 가지가 힘든 게 있는데, 첫 번째는 반복되는 강의를 하는 게 되게 힘든 것 같아요. 똑같은 말을 계속 하는 거.
그래서 인간이 일상이 반복되는 게 되게 힘든 거래요. 그러니까 뭔가 그러니까 사람이 새 것을 할 때 이렇게 의식이 반짝반짝한 게 있대요. 근데 아니면 새로워지든지 새 것을 할 때래요. 근데 똑같은 걸 계속 반복해 하니까 일단 제가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수준이 아니라 들으시는 분들이 원하는 거기로 가야 되는데 그게 또 잘 안 가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까부는 것도요, 건강해야 까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건강하지 않고 내가 뭔가 무거우니까 이게 까부러지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약간 퍼플리쇼를 5,000원 내고 오셨다기보다는 그 회사에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정년 퇴임하시는 분들이 그 마지막 퇴임 전에 어쩔 수 없이 강연 받는 것 같은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무게로 딱 내려가면 또 제가 또 힘들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자리가 또 비었잖아요. 그래서 퍼플리쇼 이거에 다음 달부터 2만 원이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5,000원 내셨죠? 그러니까 지금 한 여기가 200석 정도가 되는데 그러면은 200명을 받아요. 그러면 5,000원이시니까 안 와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 설민석 씨 강연으로 가버린 거예요. 지금 여기를 안 오고 에이 뭐 역사 강의가 난 재밌어. 나 글로 가야지. 그리고 가버리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비워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비면 강의하기가 너무 힘들어져요. 그리고 두 번째 퍼플리쇼 오시고 싶은데 바로 마감이 돼가지고 못 오시는 분이 꽤 많거든요. 근데 또 그분들은 이 신청하고 안 오시는 분들 때문에 아예 못 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럼 얼마를 받을까 고민을 한 거죠. 그래서 그 2만 원을 그러니까 2만 원을 받으면 이제 200명이 오시면 400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장님이 반띵을 줄 줄 알았어요. 근데 뭐 전혀 그런 얘기가 없으시고 뭐 그냥 뭐 그러면은 우리가 프로그램의 질을 위해서 뭐 매주마다 음악하는 사람도 부르고 저희 회사가 뭐 그거 먹으려고 뭐 이거 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제가 속으로 나는 먹으면 좋은데 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 사장님이 이제 전혀 반띵 얘기는 없으시고 그래서 이제 다음 달부터 저희 건반하는 분도 오세요. 그리고 클래식 하는 분들 뭐 국악하는 분들 발레 하는 분들 이렇게 다 오시기로 했어요. 그래서 난잡해질 거예요 아주. 막 이쪽에서는 발레, 이쪽에서는 국악, 이쪽에서는 비보기, 뭐 이쪽에서는 누구 화가 그림 그리고 있고 막 그렇게 퍼플쇼 될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이렇게 해야 여러분이 웃으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해야 지금 집중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언제 사람들이 집중하냐면요, 되게 여러 가지인데 내가 멋있어지면 사람들은 보통 안 웃더라고요. 그쵸? 제가 최근에 영화 하면서 목소리를 많이 바꿨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되게 편안한 소리는 그냥 이런 소리예요. 그냥 안녕하세요, 김창옥입니다. 제가 요즘에 뭐 생각하는 거는요, 이렇게 말하는 게 지금 제 느낌이에요. 지금 이게 제가 편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뭔가. 사람들도 재미도 없어하고 집중도 안 되고 내가 전하고 싶은 것도 못 전하고. 그래서 지금도 계속 고민 중이에요. 이게 15년을 한 6,000번을 했는데도 계속 고민이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만큼 안 되고. 특별히 오늘 퍼플리쇼는 지난 5년 퍼플리쇼 중에 제일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저는 사장님이 뭘 생각하는지 다 알아요. 안 돼, 안 돼. 설민석으로 바꿔야 돼. 설민석. 정말 한 5년 동안 퍼플리쇼를 거의 저희가 300회 이제 거의 가까이 되니까 했는데 뭔가 이렇게 제가 꽉 막힐 때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솔직히 아까 저 뒤에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은 거예요.
특별히 포플쇼를 계속 보셨던 분들이 오늘 뭔가 느낌이 다르다는 걸 느끼실 테니까 저한테 나는 강사님한테 이 얘기를 해주고 싶다는 분 한 분만 손 들어주세요. 저 맨 뒤에 있는 남자 선생님. 저기 오늘 제가 김창욱 교수님의 강의를 듣고 저희 와이프는 아침이나 점심이나 교수님의 그 VOD 네. 그걸 보면서 항상 웃거든요. 거의 미친 사람처럼. 예. 그런데 저도 그러면서 김창욱 교수님의 그 강의 실력은 능히 정말 대단하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근데 오늘은 교수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봐왔던 교수님의 강의 중에 가장 호흡이 이루어지지 않는 강의 아니냐. 저도 오늘 섬찟할 정도로 지금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포프리쇼 이 자체가 저도 이제 강의를 많이 해보지만 이 자체가 이런 시설에서 이렇게 할 정도, 또 다시 VOD에 올릴 정도면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겠죠. 근데 이제 그 오늘 분위기를 보니까 전 이 자리를 처음 오는데요. 이게 이제 가면 갈수록 이 교수님으로서는 힘들 것 같아요. 왜냐면 특정 대상자가 아니고 뭐 보니까 좀 있으면 유치원생도 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다 이제 포커스를 맞추려면 아무래도 모든 사람들의 동질감을 확보하려면 그게 교수님도 굉장히 힘드시지 않습니까? 안 그런가요? 힘들죠.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힘들죠. 왜냐하면 초등학생들이 있거나 중고등학생이 있으면 또 하면 안 될 말들도 있고 그게 이제 그냥 농담으로 치고 들어갈 말도 아이들이 있으면 상당히 예의에 벗어나는 말이 되니까 사실은 아이들이 오는 게 되게 감사하지만 사실은 진행하는 입장에선 이제 지켜야 할 예의들이 훨씬 많아지는 건 사실이죠. 네, 그렇죠. 이제 그러면서 실제 어른들이 듣기에는 왠지 모르게 좀 이게 좀 약간 낮은 듯한 얘기고 애들이 듣기에는 또 교수님께서 맞춰주시니까 애들은 재미있겠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제 이런 특정화된 예를 들어서 뭐 15세 이상이라든가 성인이 와서 듣는 강의와 어린이부터 노인분까지 다 포커스를 다 맞추시려면 교수님이 오죽이나 힘드시겠습니까? 그러니 오늘 교수님 표정부터 패션이야 뭐 누가 따라가겠습니까? 근데 진짜 근데 제 말씀이 맞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가끔 사실 이게 뭐 방송이 아니라도 제가 사장님께 말씀드리고 포프리를 사랑하는 모임 뭐 이렇게 에서 이렇게 한번 모아서 포프리의 그 다음 방향을 좀 생각해 보자. 왜냐하면 이제 포프리 쇼가 단순하게 뭐 제가 강연을 하는 쇼도 아니고 회사에서 지원한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회사와 저와 또 포프리 쇼를 듣고 또 사랑해 주시고 좋아해 주시는 분들 이 삼각형이 만나서 굴러가는 건데 여러분이 어떤 걸 더 원하시는지. 그리고 이제 저도 그 생각을 계속 하죠. 왜냐면은 5년을 한 달에 한 번씩 강의를 하려면 새로운 주제를 이게 단순하게 지식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제 몸이 경험한 말을 해야 되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 이제 근데 이게 또 완성도가 있어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볼만하게 이제 뭐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이제 뭐 오늘은 사실은 제가 뭐가 되게 정말 안 되는데 제가 갑자기 뭐 거의 외국에 와 있는 느낌이에요. 외국에 와 있는 느낌인데 근데 좀 이거를 어떻게 조금 제가 기술로 이렇게 조금 이렇게 할 수 있는 기술은 있거든요. 근데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냥 오늘은 그냥 솔직하게 제가 이러하니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생각도 좀 듣고 싶고 근데 이게 뭐 방송으로 이루어질 만한 내용은 아니죠. 어떻게 보면 이건 그냥 우리가 회의할 건데 뭐 그래도 조금 솔직하게 하고 나가면 좋겠다 싶어서 여러분 얘기를 듣고 싶은 거죠. 근데 교수님 제가 한마디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교수님 심장이 어떠십니까? 굉장히 착잡하지 않으세요? 아니 뭐 웃자고 드린 말씀이 아니고 진심으로 여쭤보는 건데. 일단 여기가 지금 경찰서에서 취조받는 느낌이고요. 제가 뭐 좀 멍한 게 있죠. 왜냐하면 그리고 한 번도 제가 뭔가를 분위기를 컨트롤 못하는 느낌이 없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저를 지금은 조금 제 스스로를 보호하지 않고 위험에 제가 노출시키는 것도 있고 그리고 또 그래야 한다고도 생각하는 거예요. 네가 굳이 너를 보호해서 막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마. 지금은
위험에 노출된다 하더라도 그래서 뭐 사람들한테 조금 그런 게 오픈된다 하더라도 지금은 그렇게 가라고 저한테 조금 제 안에 어떤 셀프 텔러가 저한테 말하는 거는 좀 있죠. 네. 선생님 실례가 안 된다면 어떤 일에 근무하실까요? 아 저요? 네. 저는 강의도 하고요. 네. 부동산 또 이제 부동산 투자도 하고요. 그리고 뭐 또 뭐 하나? 경찰은 아니죠, 선생님. 완전 경찰 느낌이 나서 감사해요. 선생님이 분위기 살려주셨습니다. 아시겠지만 이제 제가 오늘 강의가 사실은 이제 제 입장에서는 되게 뭐가 안 돌아가는 거거든요. 확실히. 근데 그 큰 몇 가지의 이유가 있는데 이제 그 첫 번째로 되게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제가 이제 그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제가 이제 강의하다가 강의가 사실 전 계속 외형적으로는 잘 됐거든요. 뭐 세바시도 잘 됐고 뭐 제 강연을 보고 뭐 이렇게 좋아지셨다는 분들도 상당히 많았고 그러면서 제가 정신적인 문제가 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저는 그게 왜 오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남한테 너무 지금 꿈 같은 일을 하고 있고 그런 동기부여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 강연이라는 것의 특성이 어떤 거냐면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해왔던 것 같아요. 100% 남한테 맞춰주자였거든요. 100% 남과 이 상황에 맞추자였었어요. 그리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어떤 아이들이 이렇게 하품을 하면 이제 그게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품하면 안 되는데 내가 어떻게 또 치고 나가야 되는데 지금.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등학교 6학년 아이부터 이른 중반의 어머님까지의 이 연령대를 커버하려면 이게 어마어마한 뭐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모든 분들의 그걸 그러니까 맞추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정신병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나는 항상 남한테 맞춰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제가 대한민국의 며느리들의 정신을 이해하게 됐어요. 왜냐면 제가 60대, 70대 여자를 어떻게 이해해요? 모른다고요, 저는. 왜냐면 저는 제 아버지한테도 뭐 이제 싫으면 아버지 안 해요. 이런 사람이니까 제 위에 그게 무서운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그 착한 며느리들, 위에 시어머니 모시고 남편하고 사실은 헤어지고 싶은데 헤어질 수도 없어요. 애들 문제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그럼 어쩔 수 없이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요즘에 60대 넘으신 어른분들 이혼이요. 최근에 거의 200%, 300%, 400%까지 늘었는데 예전에는 어머니들만 이혼하고 싶다고 그랬는데 이제는 아버님들이 이혼하시고 싶다는 사람이 엄청 많대요. 오늘 아침 기사였어요. 보세요. 지금 어머니들 맞다고 내가 하고 싶어. 자 그러면은 근데 제가 어떻게 그분들을 이해하게 됐냐면요. 제가 이제 다 맞춰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가운데서도 남한테 지금 잘 맞추시는 분들이 정신 건강이 안 좋아진다는 거예요. 정말 잘 맞춰주는 분들이 있어요. 의사 선생님들도 환자에게 맞추는 사람이 있고요. 환자 보고 네가 나한테 맞춰라는 선생님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좀 되게 개념 없이 말하시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자기 위주로. 근데 철저하게 환자 위주로 말하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근데 희한한 건 자기 위주로 말하는 선생님들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안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꼭 남한테 다 맞춰주고 분위기 맞춰주고 분위기 깨는 거 싫어하고 평화의 어떤 도구가 되려는 자들이 정신적인 문제가 생겨버리는 경우가 왕왕한 거예요. 근데 왜 그 사람들은 더 말 못하냐면 이미 이미지가 너무 좋거든요. 사회에 좋은 일을 했거든요. 저 사람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 그 종교나 그 계통이 심각한 타격을 받는 인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 자존심 때문이든. 그래서 이제 제가 한 게 영화였던 거였거든요. 근데 영화에서는 계속해서 선배들이나 선생님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냥 믿음을 주라는 거예요. 믿음. 연기하지 말고 믿음을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검사 역할을 했어요. 그러면
당신께서 이걸 했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교수님 연기하지 마세요. 연기학원에 와서 연기를 안 하나요? 교수님 연기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연기는 믿음을 주는 게 연기예요. 근데 지금 교수님 연기하시잖아요. 어떻게 해야 믿음을 주는지 아세요? 자기로 말해야죠, 자기로. 왜 의사에 맞추려고 하세요, 자기를. 그러니까 제가 계속 철학적으로 이거를 받게 되는 거예요, 오더를. 나로 존재한다는 게 뭐지? 난 전에 목소리를 어떻게 냈지? 그러니까 지금 목소리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전에는 이렇게 훨씬 말했다고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 강의는 소개팅이다. 빠져야 된다. 자, 이렇게가 지금 돌아간다고요, 판이. 그래야 사람들이 웃는 거예요. 근데 그걸 너무 많이 하다가 내가 정신에 문제가 오니까 지금 그걸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지금은 예, 그냥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편안한 나로 이걸 돌려야 되는데 편안한 나로 돌아오니까 이걸 돌리는 게 낯선 거예요. 요즘 갱년기를 겪고 계신 어머니들, 이제 나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여성분들, 본인이 되게 낯서실 거예요. 그리고 전에는 분명히 좋은 엄마였고 분위기 잘 맞추는 엄마였고 되게 평화의 도구였는데 이제는 뭔가 사람들한테 좋은 피드백도 안 들리고 나도 좀 쓸모가 없어졌나? 이런 생각이 아마 드실지도 모를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진행 중인데요. 이쪽으로 가긴 가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서 가면서 그 기술을 익히든 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사실 오늘은 대단한 강연안을 드릴 게 없고 그냥 저의 진행 중인 환부를 노출하는 겁니다. 드릴 게 대단한 게 없어요. 그냥 제 환부를 노출하는 거 외에. 나중에 언젠가 여러분도 저랑 비슷한 상황이 되면 너무 판을 뒤집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오히려 진행 중인 걸 인정하고 노출하는 게 더 낫지 않겠나, 그 생각이 듭니다. 참 쉽지 않네요. 앞으로 제가 뭐가 돼서 어떻게 살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영화에 나오거든 꼭 봐주십시오. 그 한 컷을 위해서 뭔가 인생을 계속 실험하고 있거든요. 잘 안 되는데. 그리고 뭔가 되게 잘났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또 내 뜻대로 잘 안 되고. 또 뭐 그게 또 그걸 또 여러분한테 지금 어떻게 노출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어쩌면 우리들도 다 비슷하게 살겠죠. 근데 남들은 다 아는데 우리만 아닌 것처럼 감추고 살아가고 남들은 예의상 모르는 척 눈 감아줄지도 모르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제 강의는 여기로 마치고 조금 이따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